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5년 차 된 30대 후반 여자예요. 얼마 전에 이혼을 해서 지금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3살짜리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싱글맘입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부였어요. 5년의 결혼 생활을 쪽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지금 생각하면 그 지긋지긋한 시간을 어떻게 5년이나 견뎠는지 놀랍네요. 이야기는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희 시댁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이었어요. 예전에는 훨씬 잘 살았다고 하는데 시모가 투자를 잘못해서 큰 돈을 잃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시부모 살 집 있고 저희 결혼할 때 시댁에서 자그마한 집 하나 정도 해줄 정도의 여유는 있었어요. 남편은 외동이라 시모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자라서 결혼을 해서도 시모의 간섭은 많은 편이었어요. 반면 저희 친정엄마는 혼자 살고 계세요. 작은 수선집을 운영하는데 큰 부자는 아니지만 노후 준비는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스스로 하실 수 있을 정도예요. 저는 아무래도 친정엄마가 혼자 사시니까 자주 연락하고 종종 엄마를 보기 위해 친정에 찾아갔어요. 시모는 항상 그런 저를 못마땅해 했어요. 넌 또 친정에 다녀온 거냐? 사돈은 네가 그렇게 친정 자주 드나드는 걸 좋아라 하시디? 한 달 만에 다녀온 거예요. 엄마가 머리가 많이 아프다고 하셔서 걱정이 돼서 다녀왔어요. 전화도 그렇게 많이 하면서 뭘 또 찾아가기까지 해? 약이나 드시라고 하면 되지 굳이 네가 갈 이유가 뭐가 있니? 네가 그 정성에 반만 들여서 나한테 잘해봐라. 어머님, 저 한 번도 시댁 경조사에 빠진 적 없잖아요. 저희 친정엄마 생신은 못 챙겨드려도 시댁에 소홀한 적 없는 거 어머님도 다 아시잖아요. 경조사 참여하는 거야 당연한 거지. 넌 그걸 말이라고 하니? 그러고 보면 너 참 웃긴다. 신혼집은 우리가 해줬는데 하는 거 보면 친정에만 그렇게 정성을 쏟아? 어머님, 또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신혼집 해주는 시댁 많아요. 그게 제가 빚을 진 것도 아니고 어머님이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셔서 집 해주신 거잖아요. 매번 신혼집 얘기하실 때마다 저는 죄인이 된 기분이에요. 얘 말하는 거 봐라. 그깟 집 좀 해준 게 뭐가 대수냐 이거냐? 나 살자고 구한 집이야. 너희 잘 살라고 얻어준 집이잖아. 너는 내가 집 해준 게 고맙지도 않은 모양이다. 감사하지 않다는 게 아니잖아요. 매번 집을 핑계로 제가 친정엄마와 연락하는 것도 만나는 것도 못마땅해 하시니까 저도 그게 지쳐서 그러는 거예요. 자식이라고는 아들 하나 있어서 집까지 해다 바쳤는데 아들이고 며느리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난 자식 키운 보람도 없어. 죄송해요. 제가 또 말실수를 했네요. 어머님 서운하시라고 한 말은 아니었어요. 네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시댁에 제발 좀 신경 쓰고 전화도 더 자주 해라. 틈만 나면 신혼집 해준 걸로 생색을 내는 시모에게 말대꾸 한 번 했다가 좋은 소리 들은 적이 없어요. 하지만 저도 지겨웠죠. 친정에 한 번 다녀올 때마다 그놈의 신혼집 얘기를 듣는데 지겨울 수밖에요. 그래도 시댁에서 해준 집이기에 그저 입을 다물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해할 수가 없었죠. 제가 친정집에 다녀오거나 연락을 자주 한다고 해서 시댁에 소홀한 것도 아니었는데 왜 매번 그렇게 못마땅하게 여기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시모도 친정엄마가 혼자 지내신다는 걸 알면서 딸이 엄마 걱정하는 마음을 왜 모르는지 저도 항상 그게 서운했어요. 아마도 모든 관심을 본인이 다 받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얼마나 유치한 일인지 본인만 모르셨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어도 전화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바빠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드는 거. 게다가 엄마가 자꾸만 머리가 아프다고 했던 말이 생각이 나서 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3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는 무슨 일이 생겼을 것만 같은 느낌에 무작정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들어갔다가 저는 너무 놀랐어요. 엄마가 거실에 혼자서 쓰러져 계셨던 거예요. 바로 119를 불러 엄마를 병원으로 모셨고 엄마는 의식이 없는 채로 병원으로 향했어요. 뇌경색입니다. 당장 수술은 진행했지만 조금 더 일찍 오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아직 의식이 없으셔서 당분간은 중환자실에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이렇게 엄마를 잃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무섭기만 하더라고요. 마음이 진정이 되지 않았어요. 선생님, 혹시 엄마가 돌아가실 수도 있는 건가요? 많이 심각한 거예요? 그냥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으로서는 아무것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의료진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일단은 기다려보는 수밖에요. 저는 당장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어떡해. 우리 엄마 지금도 의식이 없어. 내가 엄마를 너무 늦게 발견했나 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의사도 장담을 못하겠대. 여보, 나 너무 무서워. 지금 좀 병원으로 와주면 안 돼? 나 일하는 중인데 지금 어떻게 가. 일단은 진정하고 당신도 좀 쉬어.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쉬어? 나 진짜로 무서워서 그래. 제발 옆에 좀 있어주면 안 돼? 나 오늘은 일이 바빠서 정말로 못 가. 내가 반차 쓰기 전에는 미리 회사에 말해야 된다고 했잖아. 이게 미리 알 수 있는 일이었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엄마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당신 지금 너무 흥분해 있는 것 같아. 진정 좀 하고 나도 퇴근하는 대로 최대한 빨리 가볼게. 솔직히 남편이 당장 병원으로 와줄 줄 알았는데 그러진 않더라고요. 엄마가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혼자 병원 복도에 서 있는 것이 너무나 서럽게 느껴졌지만 남편한테 따질 겨를도 없었어요. 당신 퇴근 시간 지났는데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엄마 아직도 의식 못 차렸대. 나 이번에 프로젝트 맡은 게 있어서 오늘 야근해야 돼. 미안한데 못 갈 것 같다. 정말로 너무 서운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일이 바쁘다고 하니 하는 수 없었죠. 그날 엄마는 의식을 찾지 못한 채로 중환자실에 계셨어요. 그렇게 며칠을 저는 매일 병원으로 출근을 하다시피 했어요. 엄마가 의식을 차렸을 때 주변에 아무도 없으면 너무 무서워할 것 같아서 면회 시간을 꽉 채워서 엄마 곁에 있었어요. 병원을 다닌 지 5일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시모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왔더라고요. 너 지금 우리 집으로 좀 와라. 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 꿈을 대지 말고 당장 와라. 저 지금 갈 수가 없어요. 저희 엄마가 쓰러지셔서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아직도 의식을 못 찾고 있어요. 나도 얘기 들었다. 치료야 의사랑 간호사가 다 해줄 텐데 네가 거기 있는다고 사돈이 의식을 차리겠니? 네가 매일 병원에만 있는다고 도움될 거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 집으로 오기나 해. 아무리 그래도 지금 자리 비우는 건 안 될 것 같아요. 저희 엄마는 보호자도 없는데 제가 옆에 있어야죠. 얘가 진짜 시애미 말을 우습게 하네. 오라면 당장 와. 그런 줄 알고 나는 끊는다. 당연히 저는 시댁으로 가지 않았어요. 평소에는 시댁이 부르면 잔말 않고 달려갔지만 이런 상황에서 엄마의 곁을 비울 수는 없었죠. 그리고 저희 엄마가 중환자실에 있는 걸 알면서도 병문안은커녕 의료진이 알아서 하니까 너는 시댁으로 오라는 말이 너무나 서운하게 들리기만 했어요. 너 정말 내 말 안 듣는구나. 너 당장 우리 집으로 안 오면 내가 그냥 안 넘어갈 줄 알아? 대체 무슨 일로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중환자실에 있는 저희 엄마 곁에 있어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대체 뭐길래 그러세요? 내가 감기에 걸렸는데 독한 감기야. 와서 평간호 좀 해. 지금 입맛도 없어서 아무것도 못 먹고 있다. 그래서 기운 차리기도 더 힘들어. 올 때 전복 좀 넉넉히 사와서 전복죽 좀 끓여라. 감기 걸렸다는 시모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를 바 없이 기운이 넘치게 들렸어요.
진짜로 감기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중환자실에서 아직도 의식을 못 찾은 저희 엄마가 있는데 감기 걸린 시모 간병하라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하다 싶었죠. 어머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못 가요. 저희 엄마 의식 차렸을 때 저 없으면 너무 무서워하실 것 같아요. 내가 집 사줬으니까 나 먼저 챙겨야지. 넌 지금 누가 먼저인지 몰라서 그래? 누가 먼저인지 모르는 건 아무리 봐도 시모였죠. 누가 먼저인지 제가 왜 몰라요? 지금은 감기 걸린 시어머니보다 중환자실에 있는 저희 친정엄마가 먼저예요. 너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할 말이 많아. 네 아들도 이제 그만 보고 싶지? 이참에 아예 쫓겨날 각오로 내 말을 거역하는 거야? 이제는 제 아들까지 들먹이면서 저를 협박하더라고요. 제가 아픈 엄마 곁에 있어드리는 게 쫓겨날 정도로 잘못한 일도 아닌데 억울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중환자실에 있는 친정엄마 곁에 있다고 제 아들을 못 보게 하고 저를 쫓아내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너도 잘 생각해서 오라면 와.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니까. 어머님이 뭐라고 하셔도 저는 여기 있어야겠어요. 나중에 저희 엄마 의식만 되찾으면 전복죽도 끓여주고 병간호도 다 해드릴게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저도 화가 나서 목소리가 커지더라고요. 네가 지금 어디서 소리를 질러? 너 지금 있는 그 병원이 어디야? 내가 당장 가서 너 끌고 올 거니까 당장 병원 어디인지 말해.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가뜩이나 마음이 심란한데 시모는 왜 이런 상황에서도 저를 괴롭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생사를 오가는 사람을 두고 감기 걸린 자신을 간병하라뇨. 말이 되지 않았죠. 너, 내가 여기 있을 줄 알았다. 네가 병원이 어딘지 말 안 하면 내가 못 찾을 줄 알았니? 너는 시엠이 말하는데 어디서 전화를 그렇게 함부로 끊어? 어디서 배워먹은 짓거리야? 시모는 중환자실 앞까지 찾아와서 저에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분명 남편에게 병원을 물어서 찾아온 것 같았어요. 어떻게 중환자실까지 찾아와서 그렇게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지 저는 시모의 몰상식한 태도가 창피하고 참을 수 없이 화가 나더라고요. 게다가 그렇게 정정하신 얼굴을 보니 독한 감기에 걸린 모습은 전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해 보이기만 했죠. 우리 엄마는 눈도 뜨지 못하고 온갖 호수에 연결되어 겨우 생명을 부지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간병을 받고 싶어 했다니 어이가 없었죠. 어머님, 지금 여기가 어딘지 모르세요? 여기 병원이에요. 그것도 중환자실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실 수가 있으세요? 네 부모는 나야, 나. 내가 집을 사줬는데 내 말을 들어야지. 너는 그렇게 받을 거 다 받고도 은혜를 몰라? 내 말을 어떻게 이렇게 안 들어? 넌 네 엄마 아픈 것만 보이고 시엠이 아픈 건 안 보여? 시모는 있는 대로 악을 쓰며 억지를 부리더라고요. 집을 해주면 그게 부모인가요? 집 해줬으면 친정엄마 아픈 것도 무시하고 감기 걸린 시모 전복죽 끓여줘야 하는 게 당연한 건가요? 저는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어머님,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집이 어떻게 어머님이 해주신 집이에요? 뭐? 니들 결혼할 때 우리가 해준 집이 어떻게 내가 해준 집이 아니야?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니? 그래요. 그때나 그랬죠. 지금도 그 집이 어머님이 해준 집인 줄 아세요? 뭐? 너 설마 네 엄마 병원비 해주겠다고 집이라도 팔아먹은 거냐? 정말 상상도 못했던 말씀만 하시네요. 제가 어지간해서는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어머님 아들이 그 집 날려먹은 건 아세요? 제 말에 시모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얼굴로 저를 빤히 바라보더라고요. 동공이 흔들리고 있는 게 보이는데 저는 더는 멈추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동안 참아왔던 말들을 오늘은 다 하고야 말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난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 집을 날려먹었다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집을 날려먹었어? 저도 처음엔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남편이 얌전히 직장에나 다니면서 일만 하면 좋았을 텐데 다단계에 투자를 한다고 집 날려먹고 저희 길거리에 나앉을 뻔했어요.
그나마 지금 그 집에 어떻게 살게 된 건지 아세요? 저희 엄마가 노후 자금으로 모아놓은 돈으로 전세라도 구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다단계라니? 너 지금 제대로 말하고 있는 거야? 어디서 말을 지어내? 제가 이런 엄청난 얘기를 어떻게 지어내요? 저도 말 안 하려고 했어요. 저희 진짜 힘들고 난감했는데 저희 엄마 덕분에 그나마 이 정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어머님이 집 얘기하실 때마다 집 날려먹은 거 전부 얘기하고 싶었는데 남편 봐서 참은 거예요. 남편이 잃은 돈 금방 회수하겠다는 그 말만 믿고 가만히 있었어요. 저희 엄마도 그냥 조용히 있으면 잃은 돈도 회복할 테니까 걱정 말라면서 선뜻 내주신 거예요. 저희 엄마도 어머님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셨다고요. 저 그런 일 겪고도 어머님한테 아무 말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얼마나 속 끓었는지 아세요? 아니 그게 언제 있었던 일이야? 집이 날아갈 정도면 대체 얼마를 꼬라박은 거야? 어머님 충격받으셨죠? 제가 그럴까봐 말 안 하려고 했던 거예요. 배려해서. 그런데 어머님이 집 얘기하면서 어머님을 더 챙겨야 한다고 하도 주장하시니까 저도 답답해서 말하는 거예요. 남편이 다른 것도 아니고 다단계로 집 날린 것도 참고 사는데 어머니께서 저를 이리 달달 볶으시니까 저 진짜 이딴 결혼 생활 더는 계속 못하겠어요. 아세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마구 털어놓았더니 속은 시원하더라고요. 시모는 얼굴이 창백해져서 멍하니 있는데 조금도 안타깝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집을 강조하더니 그 집이 공중분해되었다는 걸 알았으니 얼마나 허무했겠어요. 게다가 지금 살고 있는 것도 저희 친정엄마가 해준 돈으로 전세라도 얻었다는 말을 들었으니 할 말이 없었겠죠. 결혼 생활을 더 못하겠다는 건 무슨 뜻이냐?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내가 몇 마디 말한 게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이혼이라는 말을 함부로 입에 올려? 제가 정상적으로 살 수 있겠어요? 그 집은 제 집이니까 남편도 내보내고 저는 우리 친정엄마랑 살아야겠어요. 난 자식도 있으면서 어떻게 이혼이란 말을 그렇게 쉽게 하냐? 아무리 내 아들이 잘못을 저질렀어도 그렇지 갑자기 이렇게 이혼을 한다고 해? 가만히 있어봐라. 남편을 내쫓겠다는 말에 시모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라고요. 그러더니 안 되겠다고 느꼈는지 시모는 갑자기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라고요. 남편에게 전화를 거는 거였어요. 너는 네 장모님이 중환자실에 있다는데 어떻게 병원에 한 번을 안아볼 수가 있냐? 당장 튀어오지 못해? 저 일하는 중이에요. 갑자기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저 그럴 시간 없어요. 네 얘기도 다 들었으니까 엄마 뒤집어지는 꼴 보기 싫으면 당장 튀어와! 시모가 버럭 소리를 지르니 남편이 택시를 타고 병원까지 쏜살같이 달려오더라고요. 엄마 말 잘 듣는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잘못이 들통났다는 사실에 남편은 많이 놀란 것 같았어요. 남편은 단 한 번도 온 적 없는 병원에 그제서야 달려오더라고요. 어떻게 제가 그렇게 무섭다고 와달라고 할 때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던 남편을 일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이해해줬던 제가 바보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병원에서 소란을 일으킨 것도 창피한데 시모와 남편까지 제 앞에 있으니 더 짜증이 났어요. 도와줄 것도 아니면 그냥 사라지기라도 하지. 남편까지 왜 병원으로 불렀는지 정말이지 시모의 제멋대로인 행동에 지쳐 있었죠. 이혼을 하겠다는 제 마음만 확고해지고 있었어요. 갑자기 일하다가 왔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일하다가 사람 불러내는 거 얼마나 황당한 줄 아세요? 저 지금도 겨우 나온 거예요. 하실 말씀 있으면 빨리 하세요. 저 금방 들어가 봐야 돼요. 남편은 병원에 들어와 시모와 저를 발견하자마자 투덜댔어요. 억지로 온 티를 팍팍 내더라고요. 얘는 지금 네 장모님이 이렇게 안 좋으신데 무슨 소리야. 일하다가도 당장 달려와야지. 그동안 한 번이라도 온 적 있냐? 아니잖아. 시모가 애를 쓰더라고요. 여태껏 병문안 한 번 안 오더니 시모의 말은 그렇게 잘 듣는 남편을 보니 그 미운 남자가 더 밉더라고요. 우리 엄마 입원하신 지가 언젠데 이제 오면서 그게 그렇게 귀찮은 일이야? 그래, 당신까지 왔으니 잘 됐다. 어머님한테도 말씀드린 건데 길게 말할 거 없고
우리 끝내. 끝내다니. 갑자기 무슨 소리야? 잘 지내고 있다가 왜 그런 말을 해? 우리가 잘 지냈어? 우리가 언제 잘 지낸 적 있니? 당신이 집 날린 거 어머님한테 다 말씀드렸어. 나도 말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집 사줬다는 이유로 나보고 엄마 곁에 있지 말라고 하도 그러셔서 말했어. 진짜 당신하고 당신 집하고 다 지긋지긋해. 이혼해. 아니, 그 얘기를 왜 써? 나 진짜 미치겠네. 금방 회복될 거라고 했잖아. 그거 기다려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래. 장모님 병원비 때문에 이러는 거야? 남편은 제 말에 자기가 한 잘못은 생각도 안 하고 짜증부터 내더라고요. 시모고 남편이고 친정엄마 걱정보다는 병원에 들어갈 병원비 걱정부터 하는 것도 원망스러웠어요. 당신 지금 가진 돈도 없고 집도 우리 엄마가 해준 집이니까 내가 우리 애 키울 거야. 내 집에서 나가. 집에서 나가라는 말에 남편과 시모의 눈이 놀라서 동그래지더라고요. 제가 홧김에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두 사람도 알아차린 것 같았어요. 물론 저도 그냥 한 소리는 아니었어요.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았죠. 이런 결혼이라면 참으면서 계속 함께할 수 없겠다는 것을요. 힘든 일을 겪을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이라고 하는데 남편과 시모는 제가 힘들 때 저를 더 힘들게 괴롭히는 사람들이었어요. 너 그런 말 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가 잃었다는 그 돈 내가 찾아줄 테니까 당장 가자. 거기가 어디야? 내가 돈 찾아줄 테니까 이혼 얘기는 없던 걸로 해라. 시모가 남편을 부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우리 엄마에게 인사를 시키려는 게 아니라 잃은 돈 찾을 생각으로 남편을 부른 거였어요. 그저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는 걸 또 한 번 알았죠. 거길 왜 찾아가? 엄마가 신경 쓸 일 아니니까 제발 가만히 좀 계세요. 네가 투자했다는 그 다단계 사무실이 어디야? 당장 말 안 해! 네 엄마 죽는 걸 보고 싶어서 이래? 시모가 또 병원 안에서 소리를 빽 지르더라고요. 민폐도 그런 민폐가 없었어요. 저는 정말 이런 사람들이 내 남편이고 시모라는 사실이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시모가 버럭 소리를 지르는 게 통했던지 남편은 또 조용히 앞장서더라고요. 저는 정말로 돈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보다는 이 둘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다는 생각에 두 사람을 따라갔어요. 저에게 돈이야 찾아도 그만 못 찾아도 그만이었고요. 남편과 시모와 저는 택시를 타고 어딘가로 향했어요.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저는 와본 적도 없는 곳이라 낯설기만 한데 시모의 얼굴에 또 한 번 핏기가 사라지더라고요. 설마 여기야? 너 여기가 어딘지 몰라서 여길 다녔던 거야?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넌 내가 어떻게 당했는지 알면서 너까지 이럴 수가 있어? 시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에게 따져 묻더라고요. 그때까지도 저는 영문을 몰라 두 사람을 구경만 하고 있었죠. 예전이랑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엄마가 여기에 투자하실 때는 그냥 다단계였을지 몰라도 지금은 아니에요. 이제는 엄연히 회사예요. 난 회사에 투자한 거지 사기당한 게 아니라고요. 내가 말했잖아요. 돈 금방 회수할 수 있다고. 남편은 당당하게 말했지만 시모의 눈에서는 불꽃이 피어나오고 있었어요. 네, 그런 거였어요. 시모가 예전에 투자를 잘못한 적이 있었다는 곳이 여기였죠. 시모가 다단계에 빠져 많은 돈을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한 곳에 남편이 대를 이어 또 투자를 해서 집을 날려먹은 거예요. 처음에는 투자라며 돈을 가져가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돈을 돌려주지 않는 수법에 시모가 당하고 그 아들도 똑같은 수법에 당한 거죠. 옆에서 듣고 있던 저는 이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한심한 모자가 이제는 저랑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저 웃음만 나오더라고요. 시모는 곧장 다단계 사무실 안으로 뛰어갔고 남편은 그런 시모를 말리겠다고 그 뒤를 따라가더라고요.
재미있는 구경을 놓칠 수 없었던 저도 두 사람을 따라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사무실 안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들 몇과 투자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들으러 온 사람들 몇이 있었어요. 김윤지, 나와! 그 나쁜 년 어딨어? 내가 이 년을 가만두나 봐라. 나로도 부족해서 내 아들까지 꼬드겨 돈을 뜯어내? 이 원수 같은 년 어딨어? 사무실 안에 있던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소란에 다들 놀란 눈치였고 그중에 가장 침착해 보이는 여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딱 봐도 그 사람이 김윤지라고 하는 총책임자로 보였어요. 여기 회사입니다. 회사에서 이렇게 소란 일으키시면 곤란합니다. 여기서 난동 피우지 마시고 나가서 얘기하세요. 총책임자는 시모를 진정시키겠다고 한 말이었지만 사기를 당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눈이 돌아갈 일이었죠. 시모는 곧장 여자의 머리끄덩이부터 잡더라고요. 그 대단한 행동력에 저도 놀랄 정도였어요. 정말이지 재미있는 장면이었어요. 네가 어디서 회사라고 거짓말을 해? 나도 그 말에 속아서 내 돈 다 날린 거 기억 안 나? 네가 다 꿀꺽했지. 너 때문에 망한 집이 한둘이 아니야. 내가 오늘은 너 그냥 착사를 내줄 거야. 오늘 곱게 집에 못 들어갈 줄 알아라. 이건 놓으시라고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어 진짜. 머리 안 나. 책임자가 머리채를 붙잡혀 버둥대자 놀란 남편이 곧바로 끼어들더라고요. 총책임자의 머리가 한 올이라도 빠질까봐 걱정하는 남편의 얼굴을 보며 저는 기가 막혔어요. 엄마! 책임자님한테 뭐 하는 거야? 엄마 진짜 미쳤어? 이거 놓고 얘기해! 엄마 이러는 거 진짜 물상식한 거야! 남편이 시모를 얼마나 세게 밀쳐냈는지 시모가 그 자리에서 나동그라지더라고요. 철푸덕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도 밀쳤더라고요. 저도 놀랄 정도였죠. 네가 어떻게 엄마를 쳐? 너 지금 저 여자 편드느라 엄마를 이렇게 치는 거야? 너 지금 제정신이야? 시모가 충격을 잔뜩 받은 얼굴로 남편을 올려다보는데 시모를 노려보는 남편의 얼굴은 차갑기만 하더라고요. 그 대단한 모정을 갈라놓은 총책임자도 보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저는 옆에서 이 재미있는 광경을 구경만 하고 있었죠. 예, 네가 말해봐라. 지금 이게 정상적인 일이니? 아들이 다단계 여자한테 미쳐가지고 어미를 친다? 내가 이렇게 바닥에 나뒹굴고 있는데 일으켜줄 생각 한 번을 안 한다? 이게 지금 무슨 일이니?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하는 거야? 시모는 사무실 안의 사람들의 눈초리와 남편의 차가운 시선에 서러운 듯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저라도 자신의 편이 되어주길 바란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미쳤다고 시모 편을 들어주겠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더니 뿌린 대로 거두는 거죠. 뭘 그리 놀라세요? 저는 놀랍지도 않아요. 이게 다 어머님이 뿌린 씨앗을 거두는 거니까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어떻게 너까지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니? 너도 저 총책임자년 때문에 집을 잃었는데 내가 불쌍하지도 않니? 나는 도저히 용서를 할 수가 없는데. 시모는 아무도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으니 서러움이 폭발해서 눈물까지 흘리며 혼자서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래도 제 눈에는 전혀 안타까워 보이지 않았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뭐가 불쌍해 보이겠어요. 제 눈엔 어머님이 전혀 불쌍해 보이지 않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친정엄마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중환자실에서 의식도 못 찾고 있어서 발만 동동 구르는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거기서 할 일이 뭐가 있냐고. 의사들이 알아서 해줄 거라고. 집으로 와서 어머님 감기 걸렸으니까 간병이나 하라는 말을 들은 것도 원통한데 그것도 모자라서 집에서 내쫓기고 싶냐고 다시는 제 아들 못 보게 하겠다고 협박하신 거 기억 안 나세요? 신혼집 당신이 사줬으니까 당신부터 챙기는 게 맞다고 하셨잖아요. 그때는 내가 상황이 이 지경인지 몰라서 말실수를 했던 거야. 나도 인정한다. 결국 돈이잖아요. 돈 있으면 부모 대접 받아야 하고 돈 없으면 부모 대접 못 받는 게 맞다.
이거 아니에요? 그건 뭐 잘했어요? 제가 따지자 시모는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듣고만 있더라고요. 무슨 말을 들어도 툭 하면 소리를 지르는 시모가 잠잠하니 저는 기가 더 살더라고요. 게다가 사무실 안에 있던 사람들도 제가 시모에게 하는 소리에 집중하는 게 느껴졌어요. 누군가는 하며 혀차는 소리도 내더라고요. 그런다고 시모가 자신의 잘못을 알까 싶지만 그래도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싶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엄마 입원해 있는 병원까지 찾아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당신이 신혼집 해줬으니까 당신만 부모 대접 받는 게 맞다고 얼마나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그때 얼마나 수치스럽고 혹여나 우리 엄마가 딸이 이런 꼴 당하는 거 듣기라도 할까봐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알아요? 그때는 우리 엄마가 의식이 없는 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느껴질 정도였어요.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사돈이 의식이 없으시니까 못 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 말이었어. 너도 너무 서운하게만 생각하지 마. 이제 내가 상황 알았으니까 그렇게 안 한다. 미안하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할 말 못할 말 다 해놓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내가 받아줄 것 같아요? 미안하다는 말도 늦었고 아니 애초에 미안할 짓은 왜 했는데? 사무실 안에 있던 사람들은 우리의 얘기를 아주 흥미롭다는 듯 듣고 있더라고요. 혀를 차던 사람들이 이제는 수군대며 시모를 흉보기도 하더라고요. 다단계에 빠져서 집 잃은 남편도 지겹고 알고 보니 그 다단계가 어머님이 사기당했던 곳이라는 것도 기가 막히고 진짜 어머님이랑 남편이라는 놈도 지겨워. 결혼 전만 해도 나는 평범하고 안정되게 살고 있었는데 결혼하니까 볼 걸 못 볼 걸 다 보고 아주 끔찍해. 저는 그동안 참아왔던 말을 다 쏟아냈더니 몸이 가벼워지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제 말에 한마디 대꾸도 못하는 남편과 시모를 보면서 조금도 안타깝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걸 느꼈죠. 그러니까 있는 정이란 정은 다 떨어진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과의 인연은 여기서 끝이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한테 못할 짓 한 거 너무나 미안하다. 내가 이제는 매일 너희 어머니 계신 병원에 찾아가서 간병도 하고 내가 사죄하는 마음으로 너한테도 잘할게. 약속하마. 정말이다. 믿어도 좋으니 제발 용서 좀 해주어라. 이렇게 우리 아들 내쫓으면 우리 아들이 어떻게 살아가냐. 게다가 애까지 뺏어가면 얘 정말 못 살아. 시모가 눈물을 흘리면서 저에게 잘못을 빌더라고요. 이제야 정신을 차린 걸까요? 나도 미안해. 내가 꼭 투자금 회복해서 우리 더 넓은 집에서 행복하게 잘 살자. 내가 당신 행복하게 해줄게. 남편의 말에 저는 진저리를 쳤어요. 그 말 결혼할 때 당신이 했던 말이야. 내가 꼭 돈 많이 벌어서 우리 넓은 집에서 행복하게 잘 살자. 내가 당신 행복하게 해줄게. 그 거짓말. 내가 그 거짓말에 또 속을 것 같아? 남편의 말을 듣는 순간 아주 잠시 약해지려고 했던 저는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미치지 않고서야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다시 할 수는 없었죠. 이번에는 정말로 달라. 나도 엄마도 반성 많이 했잖아. 우리 다시 잘 시작해보자. 당신 나 믿잖아. 반성을 했다고? 아니? 안 믿어. 우리 이혼해. 아까도 말했지만 애는 내가 키워. 그리고 집에서 당장 나가. 가능한 빠르게 이혼하고 싶으니까 제대로 협조해. 당신의 직업이 있어 뭐가 있어. 돈도 못 벌면서 애 키울 거야? 무슨 이혼이야.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내가 미안하다고 하잖아. 네가 뭐가 미안해? 나는 적어도 너처럼 돈을 잃지는 않을 거야. 집까지 날려먹은 주제에 어디서 돈 얘기야? 저는 그 말만 남겨놓고 자리를 떠났어요. 시모와 남편은 감히 따라 나올 엄두도 내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집으로 가서 남편의 짐을 한 곳에 몰아놓았어요. 처음에는 짐을 잘 정리해서 놓아줄까 생각도 했지만 제가 그럴 필요가 뭐가 있나 싶어서 그냥 짐짝처럼 한 곳에 몰아놓기만 했죠.
조금 뒤에 남편이 들어와서 구석에 몰려있는 자신의 물건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그 소리조차 듣기도 싫었죠.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싫었으니까요. 이게 정말 당신이 원하는 거야? 당신, 내가 투자금 회수하고 거기에 추가로 이익까지 나면 나 진짜 큰 집으로 이사할 수 있어. 그때 돼서 나 놓친 거 후회할 텐데 괜찮겠어? 당신이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나는 후회하지는 않을 것 같아. 나는 당신이 돈이 없어서 싫은 게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이 싫은 거야. 그리고 지금 이혼하지 않으면 난 그걸 후회할 것 같아. 한 가지는 약속할게. 내가 지금은 이 꼴이지만 조금 있으면 나 돈도 많아질 거고 진짜 많이 변할 거야. 그때 딱 한 번 더 당신을 찾아갈 거야. 그때는 내가 제대로 청혼할 거니까 그때 다시 보자. 나 아직 너 포기한 거 아니야. 남편은 자신이 굉장히 멋있는 말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지만 제 귀엔 그저 개소리였죠. 남편이 돈이 많아질 가능성도 없지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남편의 말 같지도 않은 두 번째 청혼 같은 건 받아줄 생각도 없었어요. 지금보다 망하면 더 망했지. 아직도 다단계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니라 투자라고 믿고 있는 남편이 한심하게만 보였어요. 그래, 돈 많이 생기면 양육비라도 보태. 그것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 아직도 너 사랑한다. 그건 꼭 기억해라. 다른 남자 만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남편의 말에 저는 화가 치밀었어요. 듣기 싫으니까 짐 가지고 당장 나가. 지금 당장 나가! 그리고 이혼 안 한다고 버티면 이혼 소송할 거니까 좋은 말로 할 때 신속하게 이혼해. 어쨌든 저와 남편은 이혼을 했어요. 남편은 끝까지 저에게 매달리는 노력을 했지만 저에겐 그저 한심한 모습으로 보일 뿐 남편과 예전의 좋은 시절이 떠올라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는 않았죠. 좋았던 시절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런 것도 잊힐 만큼 이 남자에게 정이 떨어졌던 거예요. 이혼을 하고 얼마 안 있어 엄마는 의식을 차려 일반실로 옮겨졌어요.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라서 재활치료를 받으며 차츰 회복했어요. 재활치료를 잘 받은 덕분인지 엄마는 일상생활에 약간의 불편함은 느꼈지만 퇴원을 해도 될 정도였어요. 나는 내가 죽다 살아난 것보다 네가 갑자기 이혼을 한 게 더 무섭더라. 대체 왜 그런 거니? 나 때문에 그런 거야? 네 엄마 병원에 있어서 돈 들어갈까 봐 그쪽에서 이혼하자고 한 거야? 그런 거 아니야. 그동안 내가 너무 참고만 산 게 싫어서 이혼한 거야. 나 정말 오래 참고 살았거든. 근데 이제 더는 참고 살기 싫어서 이혼한 거야. 많이 힘들었구나. 엄마는 너 그런 줄도 몰랐네. 거기다 쓰러져서 네 걱정까지 끼쳤으니 엄마가 미안하다. 그렇게 말하면 나 진짜 서운해. 내가 이혼했는데 엄마가 왜 미안해하고 그래. 너 이혼한 거 후회되지 않아? 혼자서 애도 키워야 하는데 걱정 안 돼? 좀 천천히 결정하지 그랬어. 너무 성급한 거 아닌가 걱정이야. 잘 생각해보고 한 결정이야. 오래 생각한다고 좋은 결정이 나오나? 어떤 결정은 바로 나오기도 하잖아. 나는 이혼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참고 있었나 봐. 난 지금 너무 후련하고 좋아.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다행이지만 그래도 난 네가 이혼하면서 마음 다쳤을까 봐 그게 걱정이다. 너 정말 괜찮은 거지? 솔직히 아무렇지도 않아. 사실 그동안 남편이 집 날린 것도 스트레스였는데 시어머니 때문에도 스트레스가 너무 컸거든. 제 말에 시모가 뭘 어떻게 한 거냐고 엄마는 묻지 않더라고요. 듣지 않아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후회 없이 후련하기만 한다니까 그걸로 됐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엄마가 제 걱정을 더는 하지 않으시니까 그것만으로도 저는 엄마에게 고마웠어요. 그랬다면 잘한 결정이다. 엄마는 네가 잘한 거라고 생각해. 근데 이제 어떻게 할 거니? 글쎄, 이제 일도 시작해야 할 것 같은데
경력 단절녀라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엄마랑 같이 일해볼래? 네가 보기엔 시시해 보일지 몰라도 이 엄마는 이걸로 너 키우고 결혼시키고 내 노후까지 준비했어. 난 좋아. 엄마랑 같이 있을 수도 있고 돈도 벌고 좋잖아. 엄마한테 수선일 배울래. 저는 전세로 얻었던 집을 정리하고 엄마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아들과 저, 그리고 엄마와 셋이 살게 되었죠. 그리고 엄마가 퇴원을 하는 대로 엄마에게 수선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엄마의 가게에서 둘이 같이 일을 하니 심심하지도 않고 엄마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엄마의 수선 가게는 이미 단골이 많은 집이라 장사가 잘 되는 편이었어요. 그리고 저도 맡은 작업을 하나하나 끝낼 때마다 보람도 느꼈고요. 직장 구하려고 애쓰지 않고 엄마와 일하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었어요. 어머, 딸도 엄마를 닮아서 그런가? 손이 야무지시네요. 안 그래도 한참 안 보이셔서 걱정했는데. 저 여기 단골이잖아요. 수선할 거 많은데 더 맡겨도 되죠? 손님들이 제 작업에 만족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저 또한 기뻤어요. 제 적성에도 맞는 일을 찾은 거였죠. 그럼요. 제가 손도 빠르니까요. 급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맡기러 와주세요. 저는 단골 손님들과도 금방 가까워졌어요. 작업 속도가 빠르다는 소문에 더 많은 단골도 생겼고요. 저는 매일 돈을 벌면서 즐겁게 지냈어요. 전 남편에게는 그 이후로 연락이 왔는지 궁금하시진 않으신가요? 이혼하는 와중에도 저에게 돈이 많이 생기면 연락하겠다고 큰소리치던 남편이요. 연락이 왔었어요. 너무 보고 싶어서 연락했어. 잘 지냈어? 난 잘 못 지냈는데. 너도 잘 못 지냈겠지? 전 남편은 피곤한 기색이 잔뜩 묻은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더라고요. 정말 받기 싫었지만 제 아이에게는 아빠이기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걸 꾹 참고 받았어요. 아니, 난 너무 잘 지내. 일도 하고 있고 요즘은 그 어느 때보다 안정적으로 지내고 있어. 난 요즘 너무 힘들다. 그래서 당신이 더 그리워. 일하고 지쳤을 때 집에 가면 당신이 있다는 게 진짜 감사한 일이었다는 걸 요즘 많이 느끼고 있어. 오늘도 당신이 너무 보고 싶었어. 보고 싶다는 남편의 헛소리는 전혀 반갑게 들리지 않더라고요. 남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예전 일이 떠올라서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투자금 회수하고 돈 많이 벌면 연락한다더니 생각보다 빨리 연락했네. 잘 못 지낸다고 말하는 걸 보면 돈을 많이 벌기는커녕 투자금 회수도 못한 것 같은데. 내 말이 맞아? 그 사람들 튀었어. 회사가 완전히 사라져버렸더라고. 나처럼 당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야. 그래서 요즘 더 괴로워. 당신한테 위로받고 싶어서 연락했어. 나 부모님이랑 살고 있는데 엄마도 나 못 살게 굴고 미치겠다. 당신은 우리 엄마가 괴롭힐 때 어떻게 견뎠어? 진짜 힘드니까 당신 생각이 너무 많이 난다. 진짜 너무 보고 싶다. 남편의 말에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자기가 투자한 곳은 다단계가 아니라 엄연히 회사라고, 자기는 돈을 많이 벌 거라고 호언장담을 하더니 결국엔 이런 꼴을 보이면서 저에게 전화를 거는 게 자존심도 없는 남자처럼 보였어요. 아니요, 남자로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우리 엄마 중환자실에 있을 때 병문안 한번 오지를 않던 당신 생각하면 위로해주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어. 그러니까 나한테 위로 바라지 말고 전화 끊자. 장모님은 좀 어떠셔? 나 보고 싶다는 말씀은 안 하셔? 내가 한번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건 어떨까? 이제서야 그게 궁금해? 근데 당신이 왜 우리 엄마를 보러 와? 엄마랑 우리 아들이랑 나는 셋이서 너무 잘 지내. 내 인생에서 이렇게 행복했던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야. 그러니까 제발 이렇게 연락해서 내 행복에 초치지 마. 네 행복에 나도 좀 끼워주면 안 돼? 난 너랑 우리 아들이랑 셋이서 행복하고 싶은데 그때가 너무 그리운데 넌 정말 하나도 그립지 않아? 너 정말 내가 없는데 외롭지도 않아?
난 정말 너무 외롭다. 밤마다 네 생각나서 많이 힘들어. 난 전혀 외롭지 않아. 거짓말처럼 들리나 본데 정말로 행복해. 그리고 당신의 우려와는 달리 돈도 잘 벌고 있어. 내 행복에 당신이 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소원은 다시는 당신을 보지 않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전화 받을 일도 없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전화를 끊었죠. 전 남편은 사기를 당한 일로 그 나이에 시모에게 잔소리를 듣는 모양이더라고요. 이젠 상관없는 일이었죠. 이혼을 해서 그런지 걱정도 되지 않더라고요. 그 전화통화 이후로도 저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스트레스는 잊고 아주 잘 지내요. 수선일은 이제 손이 많이 익었고 무엇보다도 아이가 좋아해요. 요즘 엄마는 천사 같아. 예전에는 맨날 무서운 얼굴이었는데 요즘엔 맨날 웃는 얼굴이야. 아이의 말에 제가 정말로 많이 변했다는 걸 느꼈죠. 엄마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이에게도 안 좋은 영향이 간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예전에 제가 그랬었나 봐요. 시댁에 받은 스트레스, 남편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아이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을 거라고 생각하니 아이에게 너무나 미안했어요. 더 빨리 이혼하지 않은 것이 후회가 될 정도였죠. 엄마가 그동안 무서운 얼굴만 하고 있었던 거 미안해. 이제는 엄마가 많이 웃고 우리 아들한테도 항상 천사 같은 엄마만 할게. 엄마, 사랑해요. 나는 이제 엄마 안 무서워. 나는 이제 엄마 안 무서워. 난 지금의 엄마가 제일 좋아. 아들이 저를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니 힘이 나더라고요. 아들을 위해서라도 더 힘내서 잘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이제는 아이도 저를 무서워하지 않고 일도 하면서 돈도 벌고 엄마도 몸을 회복해서 저는 진심으로 행복해요. 이렇게 행복해지려고 그동안 힘들었나 봐요. 지금까지 저의 긴 얘기를 들어주신 분들에게 감사해요. 이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도 좋은 일 많이 생기길 바랄게요.